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은 과거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현대 생활을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잘 자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은 외부의 자극 없이 나의 생체 리듬에 맞춰서 잘 자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안, 그리고 우리의 집 근처에 많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생활하니 층간소음도 들릴 거고 베란다와 창문을 통해서 차 소리와 사람 소리도 들릴 겁니다. 또 빛공해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집안을 밝히고 있는 형광등과 LED 조명이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30년 전에는 노란빛, 백열등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공부도 하고 책도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LED 조명은 과거의 백열등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빛을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LED 조명과 또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깨우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창문에서, 옆 건물에서 비춰오는 빛들도 우리의 뇌를 수시로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빛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과 또 게임 그리고 뉴스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못 자니 낮에 카페인을 마시죠.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핍니다. 이 카페인, 술, 담배가 다 뇌를 각성시키게 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평균 4알 정도의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약들은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일부 약은 잠을 오게도 하고요. 일부 약은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 중에 일부 약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인병과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많은 질병을 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앓고 있는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허리 통증, 근육 통증, 그리고 기관지 병과 같은 다양한 병들이 우리의 잠을 방해합니다. 자는 7, 8시간 동안 잠을 유지를 방해하는 거죠. 전체 근로자의 20에서 30%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근무 시간들이 계속 바뀌면서 자고 깨는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생체 리듬이 교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가 복잡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는 매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전체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WHO에서는 불면증을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잘 살고 문명의 얘기를 많이 누리는 선진국에서 불면증 환자가 더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불면증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단순히 걱정과 불안 때문에 못 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산지하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잠을 방해하고 또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빛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는 빛공해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년 전에는 해가 진 다음에 볼 수 있는 빛은 촛불, 횃불, 호롱불, 달빛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빛의 특징은 뭐냐면요. 노란 불빛입니다. 노란 불빛은 블루라이트가 거의 없거나 20%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 빛을 쬐도 우리 생체 시계는 자극을 안 받기 때문에 잘 시간이 되면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빛은 하얀 불빛이 그리고 푸른 불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요.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이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380나노미터에서 580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인데요. 가시광선은 반사되는 빛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게 보는 거고요. 흰색은 그것을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얗게 보는 거죠. 이 빛이 눈에 들어와서 눈에 있는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그 색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남색과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남색, 보라색, 파란색이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380에서 450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특정져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루라이트는 푸른빛을 내기도 하지만 눈으로 들어오면 생체 시계를 자극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햇빛에 너무 많습니다.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보시면 하늘이 파랗습니다. 블루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쬐면서 걸어 다니면 블루라이트에 강하게 노출되는 거고 그 결과로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인 빨간색, 푸른색, 녹색을 합쳐서 LED 조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보면 굉장히 선명합니다. OLED는 더 선명한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인 세 빛을 합치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LED 조명으로 액정이 되어져 있는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게 되면 낮에 햇빛을 쬐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눈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게 되면 멜라토닌 억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라이트를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특히 잠자는 시간에 잘 조절하신다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조명을 바꾸는 겁니다. 호텔을 가보시면 그리고 좋은 호텔에 가볼수록 조명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란 불빛은 블루라이트가 80% 차단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집에 스탠드로 거실이나 잠자는 방에 노란 불빛이 나오는 전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잠자기 최소한 1시간 전에 전자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죠. 컴퓨터죠. 이런 빛을 쬐게 되면 생체 시계가 활성화돼서 식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자기 전까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에 야간 모드를 설치하거나 컴퓨터에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설치하셔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블루라이트는 70에서 80%밖에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자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 동안 빨리 일을 끝내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낮잠입니다. 낮잠을 20분에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깊은 잠을 들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잠을 낮에 자버리면 밤에는 수면 욕구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막상 밤에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수면 욕구가 없어져서 깊은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최적의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입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입니다. 우리나라는 카페인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카페인은 졸음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데노신하고 분자식이 똑같아서 아데노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즉 졸음 욕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카페인을 섭취하고 30분이 지나면 뇌로 전달돼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약 6시간 지나게 되면 절반으로 줄게 되고요. 12시간이 되면 20%만 남고 하루가 지나야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고려해 보면 카페인을 언제 마셔야 되냐면요. 아침에 마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카페인을 마신다면 카페인 대신에 햇빛을 쬐시고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술을 들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게 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든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온다라는 경험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술을 드시게 되면 잠을 빨리 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나쁜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중간에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된 수면 사이클이 왜곡이 돼서 이 횟수, 수면 사이클이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반복돼야 되는데 횟수가 줄어서 2번에서 4번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술이 갖고 있는 이뇨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또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중간에 깨게 됨으로써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위해서 술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술을 드시면 습관성과 의존성이 생기고 점차 수면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농도를 높여야 됩니다. 따라서 술은
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잠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생체시계를 활성화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우리가 무심결에 먹는 야식은 기분을 좋게 하고 포만감을 느껴서 잠을 쉽게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위산도 분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야 됩니다. 담즙에서도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가 되고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이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위장관과 소장, 대장, 췌장이 일을 하게 되니 생체시계가 못 자게 됩니다. 따라서 생체시계가 잘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하는 운동은 수면에 다 도움이 됩니다. 아무 때나 하는 운동은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을 할수록 졸음물질인 아데노신이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우리의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높아진 체온이 떨어지는데 약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녁 늦게 운동을 하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체온이 식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니 멜라토닌은 서너 시간 후에나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유산소 운동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누워만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활동, 생활활동은 다 괜찮습니다. 열을 내는 운동은 중강도 운동의 유산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강도 운동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심장 박동수가 있죠. 그거보다 1.5배 이상 뛰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앉아있을 때 맥박이 70번 뛴다면 105번 이상 뛰는 운동의 강도를 3시간 전에 안 하면 됩니다. 주로 스트레칭, 요가 동작, 그리고 가볍게 걷거나 산보하는 거, 집안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체온을 높이지 않는 운동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결에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그 내용들을 잘 교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수면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